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한카드 기관영업팀 정익중 차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 이제 항목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이 우리 고용노동부 통해서 예산을 받으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 받으시면 1년 동안 사용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이라 조금 딱딱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집중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R&D 예산부터 카드제가 시행이 되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라서 벌써 이제 15년 가까이 흘러온 거죠. 고용노동부와의 어떤 제휴협약을 통해서 현재 신한카드에서 전자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휴카드는 당연히 신한카드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미래문화, 문화부, 산업인력공단 등 많은 사업비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비 시스템을 운영하신 경력이 있으신 단체에서는 사용하시는데 거의 유사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스템은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 진화라는 것이 이 시스템 도입 목적이 아무래도 국가 보조금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사용, 정확한 사용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우리 이용하신 이용자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관리자의 관리, 모니터링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시기 불편한 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진화하는 게 최초의 도입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런 효율성 쪽 모니터링에 집중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시스템들은 건별로 한 건 한 건 집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우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1회 연초에 한 번,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나눠서 돈을 지원을 받으시고 자유롭게 집행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부처 같은 경우는 모바일까지 활용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용노동부 시스템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 다른 부처의 시스템보다는 좀 덜 불편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네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용노동부 시스템 URL은 뒤에 잘 안 보이시긴 하겠는데 고용노동부 URL이 www.moel.go.kr이거든요. 그래서 http www에서 그 W 3개만 카드 CARD로 바꾸시면 card.moel.go.kr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URL 중 W 3개만 카드로 바꾸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느 부처이건 간에 우리 사업비 시스템 그리고 연구비 시스템은 그 해당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서 만든 이 전자관리 시스템도 우리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지 우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좀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 운영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우리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부분 좀 볼게요. 5조에 보시면 기본사항 입력 조치라는 항목인데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특정 어떤 업체에서 전화 가끔씩 와요. 이 시스템 불편해 죽겠어. 왜 자꾸 쓰게 만들어라는 불평, 불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게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지침에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받으시면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6조입니다. 입력과 동시에 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 신청서를 전담 카드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탁 접속을 하셔서 최초에 본인 사업을 등록하셨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나 이런 청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었다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건 카드 신청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 신청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방법은 계좌이체도 물론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카드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시면 그 기간 동안 카드 나오는 기간 동안 한 일주일에서 보름 좀 길게 보름까지 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카드 집행 못하고 나중에 소명해야 될 이런 좀 불편한 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최초에 시스템 도착하시면 바로 카드 신청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사용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많이 좀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유흥성,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감옥 이런 부분에 가셔서 직원분들이 카드 발급받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들에 대한 승인은 안 나지만 거절된 내역들이 쭉 적재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사업이 승인 거절된 건들이 많으면 나중에 지적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후반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조사업비 카드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 비세목이라고도 하고 항목, 세항목이라고도 하던데 인건비와 강사비는 계좌이체가 허용되어 있죠. 하지만 나머지들은 책자에 보시다시피 보조사업비 카드가 원칙이니까 꼭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대부분 이 3개월의 사업이 거의 다 종료가 돼요.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가장 많은데 12월 1일, 12월 10일, 20일쯤 되면 막 정신없어요. 전화 오고 1년 동안 밀린 거 한 번에 다 입력하시려고 정신없으시죠. 지침 위반이죠. 10일 내에 집행하고 10일 내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시면 예산은 집행되었는데 1년 동안의 그 집행이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0000 가다가 12월 되니까 100으로 딱 올라갑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집행에 꼭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지침에 10일 안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사업 1통장 원칙입니다. 우리 계정이 나눠서 다 하게 되어 있죠. 국비, 지방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죠. 각각 하시고요. 고용노동부 사업은 국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카드제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해당 국가보조금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활용을 하자라고 하신다면 지방비 사업 별도로 만드셔서 별도로 카드 발급 프로세스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에 다시 한번 시스템에서 사업 등록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관련해서는 우리 보조사업비 카드로 쓰시는 것들은 다 증빙자료로서 쓰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인건비 목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내역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 지침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스템 안에 다 있어요. 네. 자, 목세목이 조금 틀리긴 해요. 우리 지침에 있는 세목과 우리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또 직접비, 간접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인데 우리 지침에는 일반적인 보조금에 대한 목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틀리진 않으니까 대부분 인건비는 계좌이체가 가능하시죠. 이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카드 사용해요. 오른쪽 집행 방법을 보시면 대부분 카드 사용해요. 그렇죠? 그냥 계좌이체 100% 계좌이체 하셨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지침을 보니까 카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아마 작년에 재작년에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리시고 새록새록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카드 사용을 제가 카드사 직원이니까 카드 사용 해주세요 말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후반에 설명드리겠지만 카드를 쓰시면 아무래도 집행력 등록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집행력 등록할 수가 있고요. 또 지침에도 이렇게 많이 녹아 있으니까 카드 사용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또 후반에 한 번 더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15년 정도 국가 예산에 대한 카드제가 시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니터링 하시고 이렇게 차분히 보셔야 될 분들도 15년 동안 보고 오셨기 때문에 기술들이 많이 이제 스킬업이 되셨어요. 보조사업비 카드 중에 사용 제한 업종을 활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냐?
해당 사업 중에 승인 제한 업종에서 거절이 많이 난 사업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승인 제한 업종에서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건들이 거절 건들이 누적됐다는 건 지침을 잘 안 보시고 지침대로 안 하셨다라는 증거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승인 제한 거절 업종 몇 회 이상 사업 리스트 다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보통 우리 직원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표이시거나 혹은 뭐 회계 책임을 하고 계셔서 실제로 카드를 직원들이 많이 쓰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뭐 열큰하게 약주하시고 내 개인 카드인 줄 알고 사업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시죠. 술 드시고. 근데 거절되니까 또 속상해서 내 신용이 얼마나 좋은데 거절이 되냐 하시면서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카드로 5번, 6번 되니까 사업비 카드였네. 그래 전화를 주세요. 승인 거절된 내역들 다 지워달라고. 저희 못 지워요. 저희 자료가 아니고 벤사를 통해서 가맹점 잔말기를 통해서 벤사를 통해서 신한카드로 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승인 제한 업종에서 거절된 리스트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사업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사업 하실 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아까 보셨다고 하시지만 그 문제 어떻게 됐냐? 예, 이 사업을 반납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항이 아까 있었어요. 참조하셔야 될 거예요. 유후, 사행,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는 쓰지 말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세금이니까 약주원 하시면 꼭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원 중에 술 잘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좀 당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좀 보여드렸고요. 시스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매뉴얼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들 몇 가지 앞에 정리해 놨으니까 교재 14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꾸 나와가지고 지금 밖에 신한은행 직원들 계시죠? 우리 고용노동부 보조사업비 카드는 신한카드, 체크카드가 원칙이에요. 체크카드를 왜 하느냐? 나중에 어떤 한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예, 돈이 통장에 분명히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몇십억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부족이라는 부분 때문에 막혀서 카드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는 100%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 체크카드를 쓰시려면 반드시 신한은행 계좌를 쓰셔야 되고요. 신한은행 계좌를 쓰실 때 어떤 수수료나 이런 부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은행에서 어떤 별도의 상품을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신한연구 사업비 우대 통장을 만드시면 전자금융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혹 작년에 쓰셨던 분이 계시다 하면 작년에 쓴 거 그냥 쓰지 뭐 이렇게 되면 면제 기능이 없어져요. 왜냐? 최근 3개월 동안 어떤 거래 실적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비 카드 사용 내역들이. 분명한 거는 작년 12월에 끝났을 거고 올 3월 달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3개월이 뻥 뜨기 때문에 해당 계좌를 아무리 이용을 하셔도 해당 계좌는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신한은행 직원들이 어떤 편의성에서 저희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서 많이 오시니까 계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와서 좀 신청서 좀 받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마 사전에 어떤 서류들 도장 찍어 오시라고 다 안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일부 단체에서 농협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단체가 좀 있었던 거 좀 제가 들었어요. 농협을 통해서 일단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으시고 보조금 받은 통장을 기초로 사업비 체크카드를 만드셔야 되니까 꼭 밖에 있는 직원들하고 면담하시고 그리고 혹시 오늘 서류 준비가 안 되셨으면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서로 연락처 교환 정도는 좀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조사업비 카드는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해 제한 클린 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해놨네요. 첫 맨 헤드라인에 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계좌이체 불가. 국가 예산을 쓰는 보조금 지원 사업비 카드는 계좌이체
다시 말하면 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기, 이런 ATM기를 통해서 어떤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도 못하셔요. 반드시 어떤 가맹점에 가셔서 일시불로, 심판 승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심판 일시불만 가능하십니다. 일반 대출, 할부금에 교통카드 기능 없고요. 오로지 신용 판매 기능만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수행 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당 카드도 수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과 연계해서 한도 관리를 하는 체크카드고요. 국내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카드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만 집행하셔야 하고요. 신한은행 가셔서 계좌를 만드실 때 체크카드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체크카드는 그냥 체크카드예요. 사업비 카드가 아닙니다. 사업비 카드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하고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를 만드실 때 은행에 가셔서 은행 직원한테 카드를 만드셨다. 그거는 체크카드, 법인카드이지만 사업비 카드는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네. 은행에 가셔서는 계좌를 만드시는 거고요. 그 계좌를 바탕으로 좀 전에 설명드릴 좀 후에 설명드릴 사업 등록 그리고 카드 신청은 시스템 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집행 내역은 10일 내에 반드시 하시라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최초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책임자 명의로만 해야 합니다. 최초에는 책임자 명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드셔서 사용을 하셔야 해요. 이 책임자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 우리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다라고 지자체 제출하신 그 홍길동인 씨라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CEO가 될 수도 있고 총무부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지자체에 제출된 그분 바로 그 홍길동 그 책임자 명의로 최초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프로그램 정보는 다시 설명드리고, 사업기간은 곧 사업비 카드의 유효기간이다. 심사 신청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된다. 지자체 관리기간만 가능하다. 카드 신청은 반드시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출력하시고 원본을 신한카드 본사로 우편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은 사업비 카드와 계좌이체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하시고요. 은행이 아니라 신한카드, 신한은행은 별개니까 신한은행에다가 카드 관련한 질문을 하시면 마땅한 답은 못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신한 사업비 전용 상담실 1566-0369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나오죠? 책임자 아이디로 반드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수행기간이 최초에 접속을 해서 사업 등록을 하시고 심사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주무관님들께서 해당 기관에서 등록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심사 승인 혹은 반려 중에 하나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서 해당 사업이 사업 수행 중으로 확인되면 그때야 비로소 카드 신청, 집행 내역 등록하고 본격적인 사업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 최초에 만드는 겁니다. 최초의 아이디는 누구 거 만든다고요? 그냥 크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틀려도 뭐 점수 감점되고 보조금 깎이고 이런 거 없으니까요. 크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업 책임자 아이디로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요. 아이디가 없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해요. 뭐 PC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뭐 어렵지 않게 아이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드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년월일 넣는 게 있는데 보통 뭐 78년생이면 78, 07, 24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근데 앞에 1900도 넣으셔야 돼요. 1900. 그 후에 태어나신 분 2000 이런 식으로 앞에 연도 4자리로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속을 한 후에는 반드시 한 번은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게 휴대폰 인증일 수도 있고 공인 인증일 수도 있는데 휴대폰 인증이 아무래도 좀 편하시겠죠. 반드시 접속을 하고 최초 한 번은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한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인증 후에 로그인한 후에 최초 화면이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업 등록 하시고
심사 신청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수행기관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자께서, 즉 지자체의 주무관님들께서 승인 혹은 반려를 하실 거고요. 쭉 가서 집행하시고 관련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실 겁니다. 자, 사업을 등록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한 15분, 20분 정도 됐는데 벌써 피곤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기계적인 얘기라서 조금 깎아게 하실 거니까 집중력 있게 딱 이렇게 집중하시고, 예, 제 상황 봐서 좀 피곤하신 분이 많다 그러면 잠깐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융특성 있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용자 등록, 아까 저희가 사용자 등록 화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사용자 등록 여기 누르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없으신 분들은, 예, 새로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신한카드가 우리 고용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문화부, 미래부, 산업인력공단 등 많은 아이디 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 단체께서는 해당 아이디 패스워드 재사용 버튼 눌러서 우리 고용노동부 말고 다른 부처의 사업 시스템, 연구기 시스템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다. 그러면 요 버튼 누르셔서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넣고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접속을 하면 해당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위 메뉴, 중간 메뉴, 그리고 최하단에는 항상 우리 신한카드 본사의 주소지와 콜센터 연락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스템 이용하시다가 뭐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러면 시스템 최하단으로 이동하셔서, 예, 콜센터 1660-0369 전화번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등록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게요. 사업 등록 관리에 사업 정보 등록 체크하시고요. 재원 부분은 국고보조금. 해당 지자체가 우리 지방비도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사용해라 라고 하신다면 지자체 보조금 해서 별도의 두 번째 사업을 등록하시면 되겠죠. 국고보조금 하시고요. 2015년 프로그램은 우리 사업이 뭐죠? 예, 소심하게 또 대답이 또 나왔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체크하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잘 선택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지자체의 승인이 올라가요. 네, 잘못 선택하시면 엉뚱한 단체로 엉뚱한 주무관님을 대합니다. 보조금 부분 민간 경상부도 선택하시고요. 관리부서가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에 돈을 교부해줄 단체, 지자체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 종로구 중구 뭐 이렇게 나가겠죠. 예. 아마 서울 특별시에서 직접 받으시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에서 받으시니까 저는 서울 해볼게요. 수행기관, 본인 단체가 수행한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검색을 누르고 본인 단체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했을 때 이 DB에서 해당 단체의 리스트가 뜰 거예요. 기관명보다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십시오. 없어요. 처음에 하는 단체예요. 이럴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규로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단체 이렇게 신규기관 사업 등록하시면서 신규기관 등록하시면 바로 적용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업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저도 기관 사업자 번호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카드 테스트 기관이 뜨고요. 확인 누르시면 사업이 등록이 됩니다.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탭은 보조금 결정 정보라는 탭으로 넘깁니다. 보조금 결정 정보죠. 그래서
지금 입력하신 내용, 예, 국고보조금이고 지역 맞춤형, 관리부서가 서울특별시. 이거 제대로 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들 여기 많으시죠? 대전, 예, 여기 충청 남북도 잘 보셔가지고 꼭 나에게 돈을 교부해주는 그 단체를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사업의 심사 상태는 여전히 사업 등록 중으로 되어 있죠. 사업 등록 중일 때는 얼마든지 우리 수행기관에서 수정, 변경 가능하실 단계예요. 사업 이름, 여러분들 시적인 사업 이름 쓰시면 돼요. 뭐 일괄적으로 지역 맞춤형 창출 뭐 이렇게 꼭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본인들의 진짜 실질적인 사업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임시 저장. 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보조금 결정 정보에 있던 화면이 예산 정보로 넘어갑니다. 자, 보조금 예산 정보요. 교부받으신 금액 입력하시고요. 국고보조금으로 합계 1,200원이 나왔어요. 임시 계산을 하니까 1,200원. 그런데 지원받은 건 1,000원이죠. 잘못 넣었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비가 300원이었어요. 다시 비목 계산 누르시면 1,000원. 교부된 예산과 동일하죠. 임시 저장. 다음. 시스템은 보조금 결정 정보 예산을 지나 사업 참여자 정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조금 사업비 카드는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인데 해당 법인카드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법인의 정보 이외에 카드 사용자, 이용자 정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 썼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업비 카드는 법인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이용자의 정보도 같이 들어간다 해서 해당 사업, 한 개의 사업에 한 명의 책임자나 한 명의 개인은 카드 하나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에서는 지금 정익 중이라는 책임자가 한 명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별로 개인별 카드 한 장밖에 발급을 못하니까 이 사업은 카드가 한 장밖에 발급이 안 되겠죠. 그런데 가령 사업이 대전에서 한번 하고 한 명 있고 청양에서 또 있어요. 양릉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카드가 한 장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직원 중에 이 사업을 같이 수행하시는 직원을 참여자로 등록을 하시고 그 참여자 앞으로 책임자처럼 똑같이 보조금 사업비 카드를 발급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참여자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년월일은 반드시 연도까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 휴대폰을 빵빵 넣었더니 거절이 나버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증정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원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아주 소중한 값이에요. 자, 책임자분이 최초의 사업을 등록할 때 어떻게 나와요? 아이디를 책임자분 거 만들고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이 이 사업을 볼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뭘 넣어줍니까? 생년월일과 성별과 이름을 넣어주죠. 대전에 사는 김정이라는 친구, 이 직원이 이 사업을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가령 동명이인 생일까지 똑같은 성별까지 똑같은 사람이 서울에 살아요. 엉뚱한 사람이 우리 사업 들어와서 막 컨트롤하면 안 되겠죠. 그런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이런 인증값이라는 걸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등록을 하면서 책임자가 등록한 참여자의 정확한 인증값, 핸드폰 번호 혹은 이메일이 되겠죠. 이 정확한 값이 참여자가 본인 아이디를 만들고 들어와서 내 사업을 찾아갈 때 동일한 휴대폰 번호 혹은 동일한 이메일을 넣어줘야만 내 사업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동명이인 제3자가 엉뚱하게 사업비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우리 사업을 엉망진창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서 정보를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정보를 그 대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자가 입력해 주신 정확한 정보와 참여자가 본인 아이디 만들어서 들어와서 그 정보가 동일하면 저희가 인증값을 보내드려요. 해당 휴대폰 혹은 이메일로. 그것까지 넣어서 입력을 해야만 자기 사업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해당 내용은 저희가 매뉴얼에 적어놨으니까 시스템 메뉴 그대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사업은 정익준과 김정이라는 두 명의 참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카드가 몇 개 발급될까요? 최대? 역시 네, 감사합니다. 점잖은 도시라서 점잖으신 것 같아요. 올해 좀 교육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 2개까지 가능하죠. 이 김정이라는 친구가 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미참여로 빼면 참여자에서 빠져서 미참여로 빠지고요. 혹 이 사람 필요 없다, 완전 퇴사해버렸다, 그러면 이 생년을 들어가셔서 삭제하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삭제하시면 안 되겠죠?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미참여를 빼놓으세요. 이해 가시죠? 자, 일단 참여 정보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탭이 다시 보조금 결정 정보로 이동을 해요. 쭉 등록한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쭉 보시고 심사 신청을 하실 건데, 심사 신청을 하면 그 권한은 사업 등록 중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 계신 주무관님들만 권한이 생깁니다. 이해가시죠? 심사 신청을 누르면, 아이고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3월 16일부터 3월 16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사업기간이 하루. 보조사업비 카드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수명을 다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엉뚱하게 이렇게 신청을 해버리면 사업비 카드 발급받자마자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여기서 날짜를 확인하라고 좀 나오긴 하네요. 다행이네요. 심사 신청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예, 다시 한번 뜨고요. 확인 누르시면 예. 이렇게 사업 심사 신청.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사업 심사 신청 되시면 바로 주무관님한테 전화하셔서 빨리 승인해달라고 하시고 승인되자마자 바로 카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스템 승인을 미리 하나 받아놓은 사업을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사업 등록 관리에 사업 정보 등록 관리, 사업 정보 관리를 가보니 심사 신청한 거 말고 사업 수행 중인 사업이 보이시죠? 우리 주무관님께서 친절하게 다 심사 승인을 해주신 이 사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수행 중으로 확인이 되시죠? 주무관님이 승인을 해주고 가장 먼저 하실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고맙습니다. 네, 카드 신청. 카드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바로 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조회에서 또 접속해서 들어가고 또 조회에서 접속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이미 선택한 사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카드 신청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시간에 사업 등록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사업 등록할 때 최초의 아이디는 책임자 아이디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직원이 같이 하시는 혹은 카드가 2장, 3장이 필요할 때 우리 직원들을 참여자 등록을 시켜서 카드를 발급시킨다. 그래서 복수로 카드가 필요할 때는 참여자 등록을 한다. 지금 거기서 카드 발급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드렸고, 카드 신청을 하셔서 카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사업은 정익중과 이성윤이라는 두 명의 사업자, 두 명의 카드가 사업비 카드를 만들 수가 있죠. 최대 2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서 2개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성윤이라는 사람을 체크를 했더니 개인정보 동의를 하십시오라는 안내가 떠요. 개인인증 여부에 미동이죠. 최초의 아이디를 만드셨을 때 인증, 휴대폰 인증 혹은 공인증은 꼭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절차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이성윤 선생님한테 아이디를 만들어서 인증을 해라, 혹은 아이디를 만들었더라도 인증을 안 한 그런 상황이겠죠. 꼭 아이디 만들어서 인증을 해라, 그래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카드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온라인 신청과 신청서 출력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으신 경력이 있는 단체에서 하시는 거고, 최초에 이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으신 단체에서는 신청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고요. 이렇게 뜰 거예요. 하단에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신청서 양식이 업로드가 됩니다. 빈 남들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신청서 화면 인쇄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 고용노동부 예산이 지금 3월 돼서 교부되고 우리도 사업 설명회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사업 등록하시고 신청서 출력하셔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시겠죠. 우리 고용노동뿐만이 아니라 신한카드가 같이 하는 시스템들이 문화부, 미래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당 그 부서들도 동일하게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신청서 출력하는 그런 건들이 많아지겠고 선입선출로 처리는 하겠지만 가령 이런 빈난들이 발생한다면 좀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급이 된다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만에 다 발급 내 손안에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연지연 된다면 뭐 이게 한 달, 2달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내가 사업할 수 있게 보다 편리하게 스킬대로 카드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점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 고객 정보에 본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도장도 인감도 반드시 본점에 인감증명서에 있는 그 도장으로 인감 날인을 하셔야겠죠. 서류 또한 본점의 사업자 등록증, 본점의 인감증명서, 본점의 법인 등기부 등본들이 다 필요합니다. 출력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 화면이 지금 신청서 출력하는 화면인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법인, 개인, 다 본인들의 우리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시면 되고, 단 주의해 주실 거는 원본이 들어간 서류들이 있어요. 신청서 당연히 원본이니까 원본 인감날인 해주셔야 되는데 첨부 서류 중에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들만 효력이 있습니다. 네, 가시죠? 그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 내가 신청한 카드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보고 싶으면 신청서 발급조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구나, 미비 서류가 넘어 있었구나, 미비 서류 다시 보내야겠구나, 혹은 언제 발급이 완료됐네, 그럼 2, 3일 후면 도착하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카드 신청하신 분들도 온라인 카드 언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단계가 어떻구나, 이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개인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있는데
창직 창업인가요? 그 사업 하시는 저기 있으세요? 수행기관? 창업 창직. 초기 사업 비용 따로 계좌 관리하는 뭐 그런 거 없으신가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체크카드 발급은 없다.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 신청서를 출력을 해서 날인하고 첨부서류 다 해서 신한카드 발급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프로세스상이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여러분 손에 딱 올 거고요. 카드를 받으셨으면 해당 카드를 수령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 카드는 혹여나 제3자가 발급받았을 때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번호를 직접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카드 신청할 때는 책임자인 전입 중에 수행자인 참여자인 이성윤 직원 것까지 같이 신청을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카드를 받고 나서 카드 사용 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본인 카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책임자는 책임자 것만 가능하고 수행자 본인은 수행자 본인 것만 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카드 수령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집행 내역도 등록하실 수가 있겠죠. 집행 내역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계좌이체 등록하는 화면은 상단에 몇 월 며칠 얼마를 누구에게 줬는지 먼저 등록을 하셔야겠죠. 100원이라는 돈을 신한은행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지급처는 땡땡 상사예요. 이 땡땡 상사한테 100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 100원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두 가지에 나눠서 등록을 해 주셔야겠죠. 예산은 국고보조금, 만약에 지방비도 하셨다? 그러면 지방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목세목, 인건비 이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접비의 여비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00원을 쓸 거고요. 세부 내역을 입력을 하실 때는 좀 자세하게 넣어주세요. 우리 지자체에 계신 중관님들이 보셨을 때 이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적정하게 집행하신 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이 100원을 땡땡 상사에 100원을 보냈는데 50원인 여비와 50원이 연료비로 보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나눠서 한꺼번에 계좌이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때는 목세목 추가를 누르시면 사용 목적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하나 더 뜹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재료비로 넣고 싶어요. 그래서 50원으로 나눠서 등록하시면 나눠서 두 개가 등록이 되겠죠. 계좌이체는 한 건 했지만 집행내역 등록은 두 건으로 나누어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100원이라는 돈을 지금 집행 등록을 하는데 그런 단체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고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입력을 하시고요. 이 부가세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고가액에 있는 91원만 보조금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부가세 환급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91원 플러스 99원 총 100원이 보조금에서 집행이 됩니다. 여기 100원 그냥 0 우리는 부가세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면 이 100원이 다 보조금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중요한 건 부가세 환급 체크 여부이죠. 체크를 하면 부가세만큼은 보조금에서 처리가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나눠볼까요? 91, 9 집행내역 등록 이렇게 하면 91원 플러스 9원이 모두 보조금에서 처리가 됐겠죠. 카드 사용내역 등록 볼게요. 자,
계좌이체 내역은 몇 월 며칠 얼마를 어느 상사 어느 지급처에 했다라는 윗부분과 어느 몫의 항목 정해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나눠서 두 번 입력을 하셨죠. 보조사업비 카드를 쓰시면 날짜, 가맹점 정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 등록하실 때 좀 전에 나눠서 등록한 그 윗부분을 자동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단에 있는 몫의 선택하는 것, 사용 목적 이런 것만 자세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입력하시기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카드로 쓰시면 집행내역 할 때도 편하시니까 사업비 카드를 좀 많이 써주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인터넷 뱅킹을 하시면서 이 시스템 내에서 하시면서 집행내역 등록을 동시에 하시는 그런 화면입니다. 집행내역과 인터넷 뱅킹을 동시에 하실 수 있게. 혹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수수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한카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실 때 수수료 발생하죠. 은행에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발생하는 거고 신한은행 연구비, 사업비, 우대통장을 만드시면 수수료 발생 안 하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000원이라는 예산을 국고로 편성을 했고요. 그 5,000원 중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했어요. 제대로 지금 집행을 했죠. 보시면 실비는 91원과 9원을 나눠서 등록을 했죠. 실비는 91원과 9원 공급과가 부가세를 나눠서 처리를 했는데 부가세 환급에 체크를 해서 91원만 실사용 금액이고요. 100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공급가액에 넣어서 100원 전부 다 실사용액이 된 것도 있고요. 91원과 9원을 나눠서 입력을 했지만 부가세 체크를 안 해서 부가세와 공급가액 모두가 실사용 금액으로 잡힌 건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혹 이 건들 중에 보니까 실비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비 접속을 하셔서 요건 2월 27일 날 있는 거네요. 체크하시고 등록 취소 누르시면 해당 건은 볼까요? 집행실적 관리 보면 실비 아까 91원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로도 집행 방법별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정산 서류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산 보고서 쭉 A, B, C, D, F, G 그리고 별지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기 공지사항과 공개 자료실을 보면 우리 최초 아까 전 시간에 지침 그리고 연구비 우대 통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매뉴얼 이런 것들 보고 계셨잖아요. 연구사업비 우대 통장 내용 여기 있고요. 공개 자료실 가보시면 운영 지침 제가 조항별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지침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데스크라고 있는데 이 사이버 데스크는 법인 카드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뭔가 수정을 하려면 법인에 대한 서류들이 맨날 들어와야 돼요. 항상 뭔가라도 수정을 하려면 법인 서류, 인감, 등기등본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좀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으실 경우에 이 사이버 데스크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한도 변경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당분실 정지 해제 요청, 부적정 집행내역 삭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카드 사용한 내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우리 사업과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승인 제한 업종은 아니어서 다 승인은 됐어요. 결제도 됐고 그런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안 보이게 해달라고 부적정 집행 내역 삭제해달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부적정 집행 내역도 많아지면 좋을 게 없겠죠. 감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요즘에 스킬업이 되셔서 이런 부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면 좋겠네요. 사이버 데스크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참여자가 접속을 했을 때 본인 사업이 맞는지를 끌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책임자가 사업 등록을 해주고 참여자가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접속을 했을 때 자기 인증 정보를 가지고 책임자가 등록한 정보와 일치되면 끌고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측 상단 인증센터로 접속하시면 돼요. 참여자는 최초 접속을 하셔서 인증센터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보가 쭉 뜰 거고 요 밑에 인증이 안 된 인증 대상 사업이 쭉 보일 거예요. 하나면 하나가 보이고 그 이상 보일 수도 있겠죠. 그걸 선택을 해서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자가 참여자 등록을 했을 때 넣었던 인증정보 알고 계시죠? 이메일 혹은 휴대폰이 되겠죠? 동일한 정보를 넣어서 인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